2017년 5월 근로자의 날,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당시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급 직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조선소장 김모 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삼성중공업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보다 현장 직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인 전 대표는 아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86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중하게 처벌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삼성중공업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신호수 45살 최모 씨가 연결고리에 맞은 겁니다. 중태에 빠진 최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최 씨가 병원에서 위독해지자 노동청에만 뒤늦게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시 경찰과 119 소방에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최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은폐 축소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가지고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삼성조선의 관계자나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망 사고가 아니면 중대재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이제 국제적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일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3일 사고는 사실상 은폐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다음 날인 4일 또 다른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서야 삼성중공업 현장 2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